연습 문제 19번 보도록 하죠. 다음 수열 중 수렴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다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인데, 자, 얘는 공비가 3분의 1이죠?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으면은 수렴한다 라고 했어요. 자, 얘는 공비가 0.99예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으면은 수렴한다. 자, 얘는 공비가 루트 0.9죠?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한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4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공비가 3분의 4예요. 1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발산한다 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분모에서 밑이 큰 애, 공비가 큰 애로 분모 분자를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1 더하기 3분의 2의 n제곱 분의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요 3 하나가 남죠. 그래서 15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여기서 2가 따로 나온 건 요 1제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모가 더 크게 되는 얘는 이제 0으로 가겠죠. 0으로 수렴하고 1분의 15가 돼서 정답은 15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볼게요. 공비가 3인 등비수열 AN 이 요해를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공비가 3이래요. 그러면은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입니다. 그죠? 근데 이 공비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r 자리에 3 쓰면 되겠죠? 그럼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 플러스 1제곱은 3의 3 곱하기 3의 n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a1 3의 n-1제곱이에요. 이게 첫째 항의 3의 n-1제곱인데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a1 3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a1 3의 n제곱 분의 자 an 3분의 a1 3의 n제곱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되는 거죠. 자, 이제 분모 분자를 3의 n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3의 n제곱 3의 n제곱 3의 n제곱 3의 n제곱 나누면은 얘는 이제 약분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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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0으로 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3 더하기 3분의 2a1 분의 3분의 a1 빼기 0 여기까지 될 거고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주니까 9 더하기 2a1 분의 a1 되는데 요 값이 이제 5분의 2가 됐다는 얘기죠. 요 값이 5분의 2가 됐다. 자, 그러면은 요건 이제 크로스로 곱해주면 같아지는 거니까 5a1은 18 더하기 4a1이고 이항해주면 a1은 18이다. 정답은 5번이다 되겠습니다. 자, 이 세 문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 우리 밑에 22번 보도록 할게요. 등비수열 아래 n제곱이 수렴한다. 그러면은 첫째 항이 0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1일 때도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항이 R이기 때문에 R이 0이 되는 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때 항상 수렴하는 수열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공비가 R 세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R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세제곱 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1세제곱도 1이고요. 요 사이에 있는 분수들은 세제곱해주면 분모가 더 많이 커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더 큰 형태다.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수렴입니다. 그 다음에 R분의 1. R분의 1일 경우에는요, 얘는 이제 공비가 R분의 1이 되는 건데, R이 0이 아닐 때니까 요거는 제외하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역수를 취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뭐 2분의 1, 3분의 1 같은 거 역수 취하면은 2분의 1 역수하면 2가 되고 3분의 1 역수하면 3이 되고 분자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R분의 1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R분의 1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가 1이 될 때는 수렴하지만은 나머지는 다 발산하기 때문에 항상 수렴한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R이에요. 그럼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주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수렴하지 않아요. 진동한다고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공비가 2분의 1-R이에요. 이 형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여기서 1을 더해주면은 1 빼기 R은 우선 작은 거 이쪽에 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2로 나눠주면은 2분의 1-R은 1보다 작다.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는 게 확실하죠? 그러기 때문에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수렴하는 것은 기역과 리을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첫째 항이 얘는 이제 절대값 x가 공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항이 0이에요.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1도 포함. 이렇게 되겠죠. 근데 0은 여기 안에 있으니까 첫째 항이 0이 되는 건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절대값은요, 항상 양수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얘를 여기서 0까지, 0부터 1까지만 봐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 숫자들이 됩니다. 자, 이러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보시면 되겠죠? 얘가 0보다 큰 건 당연하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x는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수렴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공비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공비의 절대값,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이 얘기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공비가 1보다 크다. 발산할 때죠. 발산할 때니까 R의 n제곱을 분모 분자에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0 되고 얘는 1 되고 마이너스 1 되기 때문에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리고 R이 1이면은 1의 n제곱은 1이죠. 그래서 B는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이 돼서 분자가 0이 됐으니까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R의 n제곱은 0에 수렴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0분의 1 빼기 0에서 C는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x제곱은 1이니까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둘 중에 하나가 알파고 둘 중에 하나가 베타니까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정답은 2가 된다 되겠습니다. 자, 이 세 문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자, 우리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하죠.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트 3, 루트 3의 루트 3.
루트 3의 루트 3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첫째 항이에요. 첫째 항을 보면은 이게 3의 2분의 1 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첫째 항 A1. 둘째 항은요. 자, 요게 3의 2분의 1 제곱에다가 다시 안에 루트 3이 있으니까 3의 2분의 1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밑이 같고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해서 2분의 3, 3의 4분의 3 여기까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3. 자, 지금 규칙을 보니까 지수는 2배가 되고 지수의 분자는 홀수로 나오면은 뭔가 규칙이 좀 쉽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 전체의 2분의 1제곱 요거예요. 요거 전체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3에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A2에서 구한 거죠. A2에서 구했으니까 3에 4분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요 3의 4분의 3의 4분의 3제곱을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밑이 같고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8분의 7, 4분의 7 곱했으니까 3의 8분의 7제곱 이렇게 되네요. 5가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5가 나오지가 않고 7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1, 3, 7 이렇게 가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등차 수열 2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4가 더해지는 이러한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이 하나가 있다.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3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요걸 요렇게 썼지만은 요렇게도 볼까요? 2분의 1이 여기다 분배해 줬어요. 지수법칙 요거 하지 말고. 그럼 3의 2분의 1 제곱, 3의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3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이렇게 썼지만은 3의 1제곱에 뒤에 있는 게 3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제곱 요거에 다시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니까 요 2분의 1제곱이 지수법칙으로 들어가주면 2분의 1제곱 3의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그래서 3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규칙이 좀 보인 것 같아요.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규칙이 보이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n제곱은 an은 n번째 항은 3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부터 해서 2분의 1의 n제곱까지 가게 되는 거고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의 1 마이너스 공비의 n제곱 여기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의 극한값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그러면은 요 n이 무한대로 가는 게 신경이 이제 쓰이는 건 얘만 쓰면 되겠죠. 근데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자 요건 1 빼기 2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약분되죠. 약분돼서 3의 1 빼기 0제곱 그래서 극한값은 3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를 요 값을 구할 때 요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조금 먼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n제곱, n 플러스 1제곱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 우선 두 근 중에 큰 근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알파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눌 겁니다, 먼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의 n제곱 더하기 알파 곱하기 알파의 n제곱은 나눠지겠고요. 그 다음에 베타의 알파분의 베타의 n제곱. 그럼 알파가 더 크다라고 뒀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0으로 가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알파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알파니까 근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해주면은 a분의 마이너스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큰 근을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고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값. 여기서 보면은요. 큰 거를 두면 안 되고요. 여기서 알파가 숫자가 큰 걸로 나눠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로 큰다? 알파의 절대값이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0. 얼마 얼마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 얼마 얼마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2. 얼마 얼마로 나눠야 돼요. 밑에 절대값이 더 큰 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알파가 얘가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요게 알파가 되는 거고 요게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4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분의 마이너스 4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을 계산을 하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4의 n제곱을 분모 분자에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분모가 더 커지는 게 되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서 1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의 n제곱 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돼야지 분모가 더 커져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더 큰 걸로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두 문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가 되셨으면은 밑에 27번 볼게요. 27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로그 2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로그 AN에 대하여 자,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얘는 곱해져 있다는 거죠. 로그에서 요 AN이 곱한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는 더하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로그 A1 더하기 로그 A2 해서 로그 AN까지 더한 것은 로그 A1 곱하기 A2 곱하기 해서 AN까지 이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거 합의 형태는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그래서 1-공비 분의 첫째 항 로그 2에 곱하기 1-공비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면은요 2에 로그 2 곱하기 1-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요게 이제 로그 4죠. 로그 4인데 이거 순서를 조금 바꿔 쓸게요. 곱하기니까 로그 2의 제곱을 뒤에다 쓰고 얘가 이제 1-2분의 1의 n제곱 이걸 앞에다 쓸게요. 그러면 얘도 곱하기 상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진수로 올라가서 로그 4에 1-2분의 1의 n제곱 여기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로그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요 값은 요 값이 된다는 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1, a2, an의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1-2분의 1 n제곱을 구하란 얘기고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지수에 있는 요 2분의 1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4의 1제곱. 정답은 4가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입니다.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하시오. 자,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요거 알파로 수렴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숫자입니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분모에서 미치의 절대값이 큰 3의 n제곱으로 나눠줍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3분의 2의 n제곱 분의 3의 n제곱으로 나눠주고 2 하나 3분의 2의 n제곱.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분모가 더 커졌으니까 0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an이 알파로 간다라고 그랬고 4 이렇게 되겠잖아요. 요 값이 3이 되더라. 따라서 알파는 3분의 4.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은 3분의 4가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문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29번 볼게요. 수열 AN에 대하여 요 값이 2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거 이젠 치환해서 BN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을 BN이라고 해주면 4AN-4는 5AN BN 플러스 BN. 자, 이항해서 AN으로 묶어주면은 4-5BN은 BN 플러스 4가 되고 AN은 4-5BN 분의 BN 플러스 4가 되겠네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자 BN은 2에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4 빼기 10 마이너스 6분의 2 빼기 4 6 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분모 분자의 3의 n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3의 n제곱 분의 an 분의 an. 이때 분모가 커지는 얘는 0으로 수렴할 거고요. 1분의 an인데 an은 지금 마이너스 1에 수렴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볼게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아래 값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분모 분자를 R의 n제곱으로 나누느냐 아니면 그냥 가느냐 생각해야 돼요. R이 어떤 값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빠져있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1보다 클 때는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분모 분자를 R의 n제곱으로 나눠요. 그러면 얘는 0으로 가겠고요. R의 n제곱 나누면 1이고 R의 n제곱 나누면 R이 되니까 요때는 R이 됩니다. 요 값이 3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R이 1일 때는요.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이 돼서 0이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요 R의 n제곱이 0으로 가는 거죠. 얘가 0으로 가는 거니까 0 더하기 1분의 0 빼기 1에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고요. 3이 나오지 않는 거죠. 얘는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요거하고 같은 값을 갖는 거죠. 같은 값을 가지니까 이때도 R이 3이에요. 그런데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3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R이 1보다 클 때나 3이 나오는 게 되겠죠. 30번의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두 문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31번 볼게요. 수열 2, 4, 8, 16.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인 수열이네요. 자, AN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그래서 2의 n제곱이 되고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SN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의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2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2. 자, 얘는 1이 됐고요. 분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2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2분의 an 2의 n제곱. 그럼 분모 분자를 2의 n제곱으로 나눠야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빼기 2의 n제곱분의 2분의 1. 그러면은 요건 이제 0으로 가겠고요. 2 빼기 0 분의 1 해서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32번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 f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넣는 거죠.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라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한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bn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죠. x에다 2를 대입해주면은 2의 제곱 4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요. 요게 우리가 이제 구할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4 곱하기 2의 n제곱 2 곱하기 3의 n제곱 1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1이 되니까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뭐 나눌 필요 없이 나머지는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되겠습니다. 정답은 2분의 1. 자, 이 두 문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우리 밑에 3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3의 n제곱의 양의 약수의 총합. 자, 3의 n제곱 양의 약수는 1부터 시작이죠. 1,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세제곱 해서 3의 n제곱까지. 3의 n제곱까지가 다 약수입니다. 근데 이 약수의 총합이니까 얘네들을 더해준, 이렇게 더해준 요 값이 an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 an은 등비수열의 합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an은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 1이고요. 3의 n제곱 아닙니다. 요거 더해준 거 n 플러스 1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개고요. 요거 하나 더 있죠. 그래서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돼야 됩니다. 요게 an이고요. 그러면은 넣어주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분의, 자 얘는 2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 분자를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3 빼기 3의 n제곱 분의 1. 이때 얘는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분의 3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볼게요. 함수 fn이 그래프와 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x 값의 범위가 지금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요게 이젠 x 제곱, x 요거는 이젠 x 제곱, 요게 이젠 공비가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x의 범위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 5가지의 형태로 나눠서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x가 1보다 크다면은 얘네들은 이젠 발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x의 2n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는데, 자, 요게 x의 2n제곱으로 나눠주면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살아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때 x분의 2가 돼요. 나머지는 0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1이 되면은 1 넣어주면 돼요. 1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6이 되니까 요때는 3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에서 1 사이면은 얘네들이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0 더하기 1분의 0 더하기 4에서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2n제곱은 짝수제곱이지만 2n 플러스 1제곱은 홀수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는 1이 되지만 분모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4에서 2분의 2가 돼서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발산이죠. 발산이니까 똑같이 x분의 2의 값을 가져요. 자, 그러면 요거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면은 지금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그렸어요. 그죠? 자, x가 1일 때 3입니다. 3. 그래프 좀 이상해도 여기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에요. 1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요. 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죠? 4라는 값이 나오니까 여기 구멍 뚫리고 요렇게 그려져서 여기 구멍 뚫리고 요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계속 4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x분의 1이에요. x분의 2예요. 그래서 1을 넣으면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여기서 점근선이 x축 y축이니까 요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쪽에서도 마이너스 1을 넣으면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져요. 자, 요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다시 그려보면은 요렇게 구멍 색칠 4에서 4까지 가는데 3에 색칠되고 2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얘가 요 직선과 만나야 돼요. 두 점에서 만나는데 자, 요 점을 지날 때는요. 얘 지금 기울기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날 때는 여기는 구멍이기 때문에 한 개의 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렇게 될 때는 세 개의 점이 됩니다. 그럼 요 사이 값, 그죠? 요 사이 값.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요렇게 지날 때, 자 여기가 1, 얘가 얼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아, 이거 잘못 그렸네요. 미안합니다. 그래프 잘못 그렸어요. 다시 그릴게요. 좀 크게 그릴게요, 이번에는. 자,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눴어요. 정의역을 나눠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자, 1일 때는 3이 나왔어요. 1, 2, 3. 3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에는 1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4가 나왔어요. 1, 2, 3, 4 해서 여기서 구멍이 돼서 쭉 갔다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x분의 2니까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작아지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요거 2죠. 2. x분의 2. x분의 2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넣으면 2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됩니다. 자, 빨간색으로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유리함수 마이너스 1일 때 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4까지 1일까지 1일 때 3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이러한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가 이 함수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요거 그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가
요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 점이 마이너스 1,1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요 점은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얘가 1,4, 여기가 1,3, 여기가 1,2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점을 지나면서 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거, 요거를 기준으로 좀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지나면은 기울기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에서 2분의 3이에요. 얘보다 기울기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얘가 요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 점을 지날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고, 얘가 이제 평행 이동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지금 여기는 세 개의 점에서 만나요. 그죠? 세 개의 점에서 만나다가, 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를 지날 때예요. 여기를 지날 때를 보면은 기울기가 2니까 기울기가 2니까 얘가 2분의 4죠. 2가 증가되면은 4가 증가되는 여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죠? 여기를 지나게 돼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프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돼요. 여기서는 만나는 점이 없는 겁니다. 구멍 뚫렸고 구멍 뚫렸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점이니까 지금 요때 하나가 두 개의 점이 돼요. 그죠? 이렇게 지나는 거. 요게 두 개의 점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는 한 개의 점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그리고 요 점을 지날 때, 요 점을 지날 때,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요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요 사이, 요 사이는 두 개의 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표현해주면은 요 점 지날 때, 요 점 지날 때,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그리면 조금 헷갈리니까, 요 점 지날 때 두 개의 점이 돼요. 요 때를 요 색으로 표시할게요. 요렇게 두 점 지나게 됩니다. 요 점하고 요 점하고, 그죠? 그리고 요 사이, 요 사이에서 두 점 지납니다. 그죠? 두 점 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한 점이 되는 거니까 요 사이에는 다시 두 점이에요. 그죠? 요 사이, 요 사이는 다시 두 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 경계선만을 조금 구해 보려고 해요. 경계선만을. 자, 그러면은 요때 여기 요때는요, 요 점을 지날 때잖아요. 1,3을 지날 때잖아요. 그죠? 1,3을 지날 때니까 x에다 1 넣고 y에다 3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항해 주니까 요때 k의 값은 2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1,4를 지날 때예요. 1,4를 지날 때는 1, 4니까 k가 3일 때, 요때 k는 3이에요. 여기서부터 두 점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때를 또 볼게요. 요때는 이젠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 나온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k가 3이네요. 1 넣으면 4 나온다. 아, 요거 2죠. 계산 잘못했네요. 1 넣으면 4 나오니까 요거 2고요. 요때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와서 요때가 k가 3이 되고요. 아까 전에 요거 1,3, 1,3이면은 요때 k의 값은 1이 되네요. 요거 계산이 좀 틀렸네요. k가 1일 때, 요때는 확실하게 두 개의 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때 마이너스 1,4 지날 때, 마이너스 1,4를 지날 때는 요때 k의 값은 6이 돼요. 6이 돼요. 그러면은 요 사이는 k가 3에서 6 사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2에서 3 사이 되고요. 그런데 k가 2에서 3 사이일 때에는 요 2일 때는 여기가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의 점이니까 2는 안 들어가요. 그죠? k가 3일 때는 3개의 점이에요.
그래서 3일 때도 안 들어가요. 3일 때 안 들어가고 6일 때는 한 개의 점이니까 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요때를 만족시키는 정수 K는 1, 2 없고 3 없고 4, 5 이렇게 3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개의 값의 합은 10, 정답은 1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얘는 어렵습니다. 처음 보면은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할 문제예요. 요 x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를 각각 따로 나오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복합적으로 나온 문제예요. 요거 어려운 문제고요. 시험 문제를 낸다면은 당연히 내도 별말 없는 문제입니다. 요 두 문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다음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x는 4의 n제곱, 여기 x축의 수직인 직선입니다. y는 루트 x, 그 다음에 4의 n 플러스 1제곱과 만나는 점 pn 플러스 1, 요 길이를 ln이라고 할 때, 자, 그럼 ln부터 구해야겠죠, 요거부터. 자, 요 점은 4의 n제곱 컴마 루트 4의 n제곱이 되는 거고, 자, 요 점은 4의 n 플러스 1제곱 컴마 루트 4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ln은 두 점 사이의 거리죠. 루트의 뺀 거의 제곱 4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4의 n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뺀 거의 제곱 루트 4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루트 4의 n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요게 이젠 합차 공식이 되나요? 합차 공식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4의 n 플러스 1제곱은 2제곱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얘나 n 플러스 1제곱의 제곱이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 자, 요 앞에 있는 요 제곱은 2의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n제곱의 제곱 해서 2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2의 n제곱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럼 얘는 루트가 없어지는 거죠, 이 제곱하고. 그래서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2의 n제곱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의 n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여기서 2의 n제곱으로 묶으면 2 더하기 1이고요. 여기서 또 2의 n제곱으로 묶어내면 2 빼기 1이에요. 그죠?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얘도 2의 n제곱으로 묶으면은 2 빼기 1의 제곱. 여기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은 3의 2n제곱 곱하기 2n제곱은 밑이 같고 곱하기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더해주는 2의 2n제곱 요거의 제곱 플러스 얘는 2의 2n제곱 되겠죠? 여기 1이니까. 그래서 여기 루트, 그러면은 3 곱하기 얘는 9가 되겠죠, 이제. 9 곱하기 얘가 4의 n제곱의 제곱이니까 16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는 게 ln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ln이다 알 수가 있겠고요. ln 플러스 1은 여기다가 이제 n 플러스 1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의 또 제곱이네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선 그냥 한번 쓸게요. 루트 9 곱하기 16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 분의 루트의
9 곱하기 16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4의 n 플러스 1제곱 전체 제곱이에요. 그럼 루트는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는 없애버릴 거고요. 분모 분자를 16의 n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은 루트 9 더하기 얘는 4분의 1의 n제곱이 될 거고 루트 없어진다고 그랬죠? 제곱이 루트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얘도 16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은 n 플러스 1제곱 때문에 16 하나 남겠죠. 그죠? 그 다음에 4에 4분의 1의 n제곱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러면 분모가 더 큰 얘는 0으로 수렴하겠고요. 0으로 수렴하겠고요. 그래서 9분의 9 곱하기 16이에요. 9로 약분하니까 16이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요. 이걸 까먹은 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거 그냥 단순하게 무리함수네 라고 느끼고 무리함수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는 그러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길이였습니다. 그럼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x축, y축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점의 좌표를 갖다가 길이를 구하는 데 사용해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거 정리 한번 해 주시죠.